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딸의 혈액형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알지 못했을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외도하여 낳은 자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와이프와 저희 아이, 그리고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친아빠나 다름없는 아버지가 있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저와 저희 부모님의 사연을 이곳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아들, 나 5천만 원만 빌려줘. 엄마가 그 돈이 왜 필요해요? 나 보이스 피싱 당했어. 내 돈 대출받아서 뜯긴 거라. 당장 갚지 않으면 나 신용 불량자 돼.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요? 제가 조심하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시끄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5천만 원 입금해. 지금 당장 안 보내면 네 엄마 죽는다는 것만 알아. 저희 부모님은 10살 때 이혼하셨고 저는 그 후로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고 매우 부유한 편입니다. 엄마는 이혼한 후에도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제가 성인이 된 후로는 저에게도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엄마, 내 돈 5천만 원 언제 갚으실 거예요? 먹고 죽을 돈도 없구만. 5천만 원은 뭔 개소리야. 저번에 보이스 피싱 당했다면서 제 돈 빌려가셨잖아요. 하도 급하다길래 빌려줬더니만 왜 그 후로 갚는다는 말이 없어요? 연병 잊고 살려고 했더니만 너 때문에 또 생각났잖아. 그 미친 사기꾼 새끼. 보이스 피싱 사기범 말이에요. 그놈 잡았어요? 보이스 피싱에 뜯겼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남자친구한테 빌려줬는데 딴 년이랑 살림 차렸어. 천벌을 받을 것들. 내 돈을 엄마 남자친구한테 가져다 줬다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남 연애사에 신경 꺼. 네 아빠랑 살더니 잔소리만 늘었어. 두 분 이혼하셨으니까 저도 엄마 인생에 관여 안 하고 싶죠. 근데 제 돈 가져가서 안 갚은 게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저 그 돈 대출받아서 드린 거라 얼른 갚아야 한다고요. 자식 새끼 낳아봐야 소용없다더니 돈 많은 아빠랑 살면서 엄마한테 그것도 못해줘. 천하의 불효막심한 새끼. 네 아빠랑 둘 다 한강물에 코 박고 되져라. 그게 엄마가 자식한테 할 소리예요? 남자 새끼가 인생을 좀 대범하게 살아. 그깟 5천만 원에 엄마한테 지랄하지 말고. 저희 엄마는 제가 봐도 구제불능 인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엄마랑 연을 끊고 살라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결혼과 와이프의 임신이라는 큰 이벤트를 겪으면서 저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엄마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우리 이제 부모가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잘할게. 고마워 자기야. 우리 좋은 부모가 되자. 나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자기 계속 아이 기다려왔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준비도 많이 했잖아. 내가 봤을 때 자기는 걱정이 너무 많아. 내가 왜 이러는지 자기도 알잖아. 어렸을 때 엄마 없이 자란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 자기 10살 때 부모님 이혼하신 거 말하는구나. 응, 보통의 엄마라면 자식을 데려가고 싶어 할 텐데 우리 엄마는 나놓고 갈 테니까 위자료나 두둑하게 달라고 하신 분이야. 아버님께서 워낙 경제력이 좋으시니까 자기가 아버님 밑에서 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그건 그렇지. 아버지 사업이 그때도 잘 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로는 날 괴롭히는 정도가 너무 심해. 엄마라서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나도 지쳐가나 봐. 어머님이 경제 사정이 많이 힘드신가 봐. 예전에 보이스 피싱 당한 적도 있으시다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보이스 피싱 당해서 다 죽게 생겼다고 해서 5천만 원 보내줬더니 그걸 그 당시 만나던 남자한테 줘버렸더라고. 당연히 돈도 못 돌려받고 남자한테도 차였지. 내 엄마지만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아버님 정도 재력이면 위자료로 꽤 많이 주셨을 텐데. 아버지가 준 위자료는 진작 날려먹었고 돈 안 주면 개망신 당할 거라고 협박해서 받아간 것만 억대가 넘을 거야. 아버지는 내 얼굴 봐서 엄마한테 모질게는 못하셔.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자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만으로도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야. 에이, 무슨. 내 가정 환경이 이렇게 복잡한 걸 알면서도 나를 받아준 당신이 더 대단하지. 우리 이제 우리 아이에게 정말 잘하자.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면 자기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나 정말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까 더 이상 엄마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아. 한 번만 더 나한테 돈 요구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그래도 와이프의 임신 소식은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라는 인간은 그 기회를 붙잡아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와이프 일한다고 했지. 네, 아기 낳고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해요. 너 그럼 나한테 매달 300만 원씩 입금해라. 제가 걸어다니는 ATM으로 보이세요? 내 말 좀 들어봐. 네 와이프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셔서 고아라며. 니네 둘 다 직장 다니는데 그럼 애는 누가 보니? 나라도 나서서 봐줘야지.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고 엄마한테 맡길 생각 없어요. 둘 다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애를 키워? 네 아빠가 너한테 그 정도 돈도 안 주면서 부려먹니? 그 인간 그렇게 쪼잔하게 살 거면 얼른 뒤지라고 해라. 제 월급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고요. 아버지가 쪼잔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엄마 잘못 때문에 이혼한 건데도 위자료 엄청나게 줬잖아요. 그깟 위자료 말고 그 인간 회사나 달라고 할 걸. 이혼하고 나서 니네 아빠 사업 갈수록 잘 된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배가 아팠던지.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자식이 있는 한 부부는 이혼해도 영원히 남남일 수가 없는 거야. 네가 못 주겠으면 네 아빠 구슬려서 나한테 손주 양육비 보내라고 해라. 자기 자식도 못 키워서 놓고 나간 사람이 이제 와서 손주 키운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양육비만 주면 내가 제대로 케어해준다니까. 응. 그만해요. 저 떼놓고 나가셨으면서 아직도 저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세요? 너는 닥치고 엄마 말이나 들어. 그 인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갑자기 아버지 건강은 왜 궁금하세요? 그 인간 콱 뒤지면 그 회사 네 거잖니. 그럼 지분 절반은 엄마 줄 거지. 아버지 건강하시고 엄마한테 갈 지분 없어요. 계속 돈 얘기할 거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엄마에게서 오는 연락을 당분간 차단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래도 엄마라는 이유로 연락을 받았을 텐데 제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 와이프와 우리 아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서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예쁜 딸을 낳았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A형 아냐? 응, 맞아. 자기랑 똑같은 A형. 근데 우리 딸이 왜 AB형이지? A형 부모 사이에서는 A형이나 O형 아이만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검사를 잘못한 거 아냐? 신생아 혈액형 검사는 부정확하기는 하대. 그래도 좀 불안하다. 혹시 아이가 바뀐 거면 어떻게 해? 자기 혈액형은 정확해. 예전에 했던 혈액형 검사는 가끔 틀리게 나오기도 한다며. 나는 애 낳기 전에 검사 여러 번 해서 정확해. 자기야말로 성인 되고 나서 혈액형 검사 해본 적 있어? 모르겠어. 기억이 아예 안 나. 내가 워낙 병원도 안 가고 그런 거 유심히 본 적이 없어. 그럼 이참에 검사 제대로 받아보는 게 어때? 혹시나 병원에서 아기가 뒤바뀐 걸 수도 있으니까 친자 검사도 해보고 말야.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와이프는 자기가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와이프를 믿었습니다. 만약 병원 실수로 아이가 바뀐 거라면 큰일이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난 저희 부부는 부랴부랴 친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 나왔어. 우리 딸이 확실하대. 근데 이거 봐봐. 정말 다행이야. 아이가 바뀐 건 아니구나. 근데 이게 뭐지? 내가 B형이야? 그래, 바보야. 자기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으면서 괜히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자식일까봐 걱정했잖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왜?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서 다행이잖아. 나는 A형, 자기는 B형.
우리 딸은 A형. 우리 엄마가 O형, 아버지가 A형이란 말야. 잠깐만. A형이랑 O형이면 B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 와, 나 미치겠네. 이게 무슨 일이지? 뭔가 잘못됐을 거야. 옛날 어르신들도 혈액형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은근히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은 적이 있어서 정확해. 아버지 혈액형은 틀릴 수가 없어. 그럼 어머님 혈액형을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네. 좀 알아봐야겠어. 사실 저는 10살 이후로는 엄마랑 함께 산 적이 없어서 엄마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고 하면 순순히 말할 사람이 아니기에 저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건강검진을 시켜준다고 해서 병원으로 불러 혈액형을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서 받아왔어요. 파일 전송해드릴까요? 나는 눈 아파서 보이지도 않는다. 네가 읽어보고 뭐라고 써있는지 알려줘. 나 건강하다고 하지. 엄마 혈액형이 O형 맞네요. 웬 뜬금없는 소리야. 너네 말 좀 들어봐. 내가 요즘 네 아빠 빨리 뒤지라고 부적 좀 쓰려고 하는데 너 가진 돈 좀 있지? 사실은 저희 딸이 저랑 와이프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서 얼마 전에 친자 검사를 했어요. 친자 검사라니. 와이프는 A형, 저도 A형인데 저희 딸이 AB형인 게 좀 이상해서요. 혈액형 검사는 가끔 틀리게 나오기도 한다더라. 그걸 갖고 친자 검사한 건 너무 오바야. 그래도 해보길 잘했어요. 친자 검사 결과 제 자식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 이제 이쁘게 키우면 되겠네. 엄마는 피곤해서 이만 쉬게 나중에 톡하자. 아버지가 A형, 엄마가 O형인데 내가 B형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뭘? 얼른 진실을 말해. 이 추잡한 노인네야. 당신 바람나서 날 낳은 거지? 너 혈액형 검사 맹신하지 마. 살면서 혈액형은 계속 바뀌는 거야. 어디서 건방지게 엄마를 의심해. 혈액형이 안 맞는데도 발뺌하겠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랑 아버지랑 친자 검사 해보는 수밖에. 안 돼. 너 미쳤어. 네 아빠가 알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대로 조용히만 지내면 그 회사 다 네 거야. 당신이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날 낳은 사실 인정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네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줘. 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 쪼잔한 인간이 그동안 집가 키운 자식이 친자식 아닌 거 알면 어떻게 될지 너 몰라. 그래도 그걸 어떻게 속여?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도 네 아빠도 이제 늙었어. 네가 그 인간 외동아들이잖아. 네 아빠 죽으면 그 알토란 같은 회사 물려받아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나한테 욕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지만 네 아빠한테 말해선 안 돼. 당신 정말 파렴치한 인간인 거 알아? 나 키워준 아버지한테 그렇게는 못해. 흥분을 가라앉히고 딱 한 번만 생각해봐. 나 쫓아낸 그 인간이 너라고 못 쫓아낼 것 같아. 자꾸 아버지가 당신 쫓아냈다고 하는데 말은 바로 하시지.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나한테까지 주사를 부리니까 아버지도 못 참고 이혼한 거야. 그게 쫓아낸 거지. 네가 친아들이 아닌 걸 아는 순간 너 호적에서 파이는 거 시간 문제라고. 호적에서 파여도 내가 파이는 거니까 신경 꺼. 당신 같은 인간이 내 엄마라는 게 너무 열받고 억울해. 당신한테 몇 억씩 갖다 바친 아버지가 제일 불쌍하고. 혁수야 제발 한 번만 참아. 너만 입 닫고 있으면 모두가 행복하다고. 저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지만 이내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매일 밤마다 술 먹고 놀러 다닐 때 제가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괴로웠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운 정이 무서워서 감히 친자 검사는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차라리 진실을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친자 검사는 해봐요. 제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면 어떡해요? 사실 친자식이 아닌 게 분명해요. 혈액형이 안 맞잖아요. 나는 필요 없다. 검사할 거였으면 너 어릴 때 진작 했겠지.
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엄마한테 평생 쏟고 사신 거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자식이 아닌 걸 알면서 절 아버지에게 두고 이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널 놔두고 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데. 지금 내가 겁나는 게 뭔지 알아? 뭐가 겁나세요? 네가 엄마랑 친부 찾아서 가겠다고 떠나는 거. 그거 말고는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아버지는 한 명이에요. 다른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럼 됐다. 친자 검사할 생각 없어. 너는 내 친아들이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 엄마라는 인간은 끝까지 저한테 아버지를 속이라고 했어요. 네가 미안할 게 뭐 있냐.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 내 잘못이지. 이건 전부 다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안 돼요. 저는 못 참아요. 지금까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혼할 때 아버지한테 위자료 받아가 놓고 그 돈 다 어디다 썼는지 저만 보면 돈 달라고 난리라고요. 너한테까지 돈 달라고 했어? 얼마 전에는 나한테 연락 와서 강남에 집을 사달라고 하더라.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내 딸 맡아서 키우기로 했다면서 애 키우려면 강남 학군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야. 강남 아파트 내놓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길래 그거 다 녹음해놨어. 아빠한테 돈 뜯고 나한테 돈 뜯고 이제는 제 딸까지 이용해서 돈 뜯으려는 게 너무 소름 끼쳐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대로 끌려다니다간 제 가정까지 망가질 것 같다고요. 너 어릴 때야 나 혼자 참으면 그만이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네 가정을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 그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거짓말을 해서 뜯어간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혁수야, 나는 네 친엄마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나랑 아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요. 그 인간이 나 못 살게 굴면 너라도 옆에서 말렸어야지.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러려고 이혼할 때 나 떼놓고 오신 거예요. 당신 필요할 때 나 이용하려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 인간 재산이 얼만데 이깟 푼 돈을 돌려달라는 게 말이 돼. 재산이 얼만지 뭐가 중요해. 이혼했으면 남남이지. 이날 이때까지 필요할 때마다 나랑 아버지 찾아와서 돈 뜯어갔잖아. 알았어. 내가 다 사과할게. 돈 돌려달라는 소리만 하지 말아줘. 이미 다 쓰고 없어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니? 당신이 나랑 아버지에게 포건한 녹음 파일 전부 갖고 있어. 바람나서 낳은 자식 던져놓고 이혼한 사실까지 증거로 내밀면 당신 인생 끝장나는 거 알지? 우리가 고소하기 전에 돈 내놓고 꺼져. 나 지금 걸린 소송도 해결 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또 무슨 짓을 했길래 소송을 당해? 그게 만나는 남자가 가정이 있었거든. 그 부인년이 악독하기가 짝이 없어서 글쎄 나한테 소송을 걸었지 뭐니. 유부남이랑 연애하다가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 당신 진짜 최악이야. 나랑 아버지한테 뜯어간 돈 내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라는 인간은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동정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 엄마가 불쌍한 게 아니라 엄마랑 엮여서 가정이 파탄난 그분들이 더 불쌍했어요. 엄마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 엄마는 어딘가로 잠적해버렸고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로 저와 아버지는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는 말을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고 있어요. 저 역시 날이 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피가 안 섞였더라도 친부모는 아버지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잘 지내? 나야, 유나. 뭐야? 네가 먼저 연락을 하는 일도 다 있네? 무슨 일인데? 글쎄 들어봐. 나 S은행에 들어가게 됐어.
그 모두가 다 아는 S은행 말이야. 심지어 나 바로 본사에 배치됐잖아. 대박이지? 그렇구나. 축하해. 그래서 어제 입사 축하 기념으로 가족끼리 프렌치 레스토랑 다녀왔어. 엄마가 입사 축하한다면서 엄청 고급진 원피스 선물해줬고, 아빠는 500만 원이나 하는 다이아 목걸이 사줬다? 사회인 된 걸 축하한다면서 말이야. 좋겠지? 또 옷이랑 액세서리 선물 받았어? 이미 집에 넘쳐날 정도로 많잖아. 내가 쓰던 방에까지 갖다 놓을 정도로. 축하 선물이라잖아. 근데 설마 지금 질투하는 거야? 하긴 언니는 이렇게 축하받은 적이 없으니까. 듣보잡 중소기업에 들어간 인생 패배자잖아. 뭐? 누구 보고 패배자라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릴 적부터 공부도 안 하고 이상한 지잡대 들어가서 놀기만 하다가 엄마랑 아빠가 소개해준 회사도 전부 걷어차고 진심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를 이상한 회사에 들어가서는 장려면서도 책임감 없이 집에서 나가버린 쓰레기 같은 불효녀의 인생 패배자 맞잖아. 언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 뭐 딱히 학교 성적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대학도 최대한 노력해서 들어갔고 내 실력으로 취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개받은 곳들도 거절한 거야. 그리고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알려고 안 할 뿐인 거잖아. 용상 제작회사라고 몇 번을 말해? 자꾸 변명만 늘어놓네. 언니가 맨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사랑도 못 받는 거야. 나는 언니랑은 다르게 유치원 때부터 성적도 좋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결국 대학도 좋은 곳 가서 아빠가 소개해준 회사에도 들어갔어. 이런 효녀가 또 어딨어? 이러니까 내가 이쁨 받는 거지. 아, 그래 알았다고. 귀에 닦지 않겠어 정말. 아빠나 엄마나 언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었다고. 딸은 나 한 명만으로도 충분했다고 그러더라? 언니가 집 나가고 나서부터 엄청 좋아하던데? 드디어 진짜 가족끼리만 살 수 있겠다면서 말이야. 그러셔? 그래봐야 난 딱히 아무렇지도 않아. 다들 성격 파탄자인 건 익히 알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믿게 말하네. 그 태도 안 고치다가 진짜로 호적에서 파이게 될지도 몰라. 얼마 전에 엄마가 절연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더라? 뭐 나도 일단 모자란 언니는 쪽팔리기만 하니까 찬성이긴 하지만.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난 아쉬울 게 없거든. 센 척하기는 불쌍해라. 그래도 생활비는 계속해서 보내는 게 어때? 언니가 보내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은 내 옷 한 벌값도 안 되고 난 천재라서 금방 언니 연봉도 뛰어넘을 거니까 크게 도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효도도 안 하면 진짜로 언니 존재를 아예 잊게 될지도 몰라. 말 안 해도 생활비는 계속 보낼 거야. 그래도 착각하지 마. 생활비를 보태는 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비를 내줬으니까 그걸 갖고 있을 뿐인 거지. 너나 부모를 생각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고. 아, 네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엄마 아빠랑 새 정장 좀 고르러 가볼게. 아무래도 큰 은행이다 보니까 이런 건 확실하게 해야지. 단이나 만한 중소기업과는 달라서 말이야. 그럼 안녕. 오랜만이네. 엄마야. 잠깐 연락되니? 엄마라고?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보이스피싱이라니. 집에서 나간 지 고작 몇 년 된 거 가지고 벌써 네 엄마도 잊어버렸다 이거야? 아니, 아무리 내가 카톡 아이디를 알려줬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한테서 연락이 온 적은 없다 보니까 조금 의심돼서 그랬어. 근데 무슨 용건이야? 생활비 때문에 연락했어. 돈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해서. 응? 왜? 실은 유나가 S은행을 그만뒀거든. 2달 전에. 아니, 벌써?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상사랑 잘 안 맞았다나 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엄청 크게 혼났대. 유나가 뭐 좀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저 금고에서 살짝 돈을 빌렸을 뿐인 건데. 아니,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 은행원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 아니야? 혼난 정도에서 그친 걸 보면 오히려 그 상사 완전 착한 사람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다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크게 꾸짖을 필요는 없잖아. 불쌍하게 말이야. 유나가 쪽팔려서 자기도 모르게 상사 뺨을 때리는 바람에 더 이상 다니기가 힘들었대. 아휴, 손도 아팠을 텐데. 마음 아파 정말. 무조건 100% 걔 잘못이잖아. 횡령에 상사 폭행까지 하다니. 그만둔 게 아니라 잘린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유나 그만두게 하겠다고 직접 전화했어. 아무리 대기업 은행이라고 해도 유나한테 상처를 주는 상사가 있다고 하면 일 못 시켜 나는. 그래서 지금 다른 직장 알아보는 중인데 다들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쉽지가 않네.
유나도 상처받은 후로 토라져서는 맨날 방에 틀어박혀 있어. 그럼 걔 지금 백수라는 소리야? 너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유나가 처음으로 혼난 거라 크게 상처받았단 말이야. 그냥 잠깐 안정 좀 하다가 바로 다시 취직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유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천재니까. 그래, 뭐 대강 사정은 알겠는데 왜 내가 생활비를 늘려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내 생활비는 별 신경도 쓰지 않고 생활했으면서 내가 그거 좀 늘려봐야 크게 바뀔 것도 없을 거 아니야? 유나가 말하길 내가 보내는 돈은 유나 옷 한 벌값도 안 된다던데? 사실은 네 아빠가 쓰러지셨거든. 뭐? 저번 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침대 옆에서 쓰러져 있었어. 뇌경색이라고 지금도 아직 입원 중인데 이제 우반신을 못 움직이게 될 거래. 그래서 일도 계속 못하게 될 것 같아. 뭐야? 난 처음 듣는 소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준 거야? 왜냐니? 너한테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겠다 싶어서 그랬지. 네가 돌아와도 골치 아프기만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하여튼 앞으로 아빠는 일 못해. 연금은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나도 알바를 하고 있기는 한데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 이대로 가다간 예전처럼 유나한테 옷도 못 사주게 생겼어. 유나가 다시 취직해서 우리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좋으니까 생활비 좀 늘려주렴. 네 소중한 동생 좀 도와줘야지. 네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연 끊자. 뭐?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참아왔는데 이젠 한계야. 보내던 돈도 끊을 거고 2번 다시 그 집엔 안 돌아가. 이젠 그냥 나 잊고 살아. 무슨 소리야? 생활비를 끊는다니 절대 안 돼. 힘들게 낳아줬더니 제대로 된 학교랑 회사에는 못 갈 망정 하다못해 돈이라도 꼬박꼬박 보태서 효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맨날 나를 능력 없는 불효녀 취급만 하잖아. 난 혼자 힘으로 독립해서 취직하고 돈 벌고 생활비까지 보태고 있어. 내 앞가림은 확실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집에서 맨날 어리광만 부리면서 사치나 하고 사회를 만만하게 보다가 결국 백수가 되어버린 유나와는 다르다고. 근데 왜 내가 능력 없는 년 취급을 받아가면서 그 부담을 져야 되는 건데? 나는 유나한테 낭비나 시켜주려고 일하는 게 아니야. 여태 없는 사람 취급해놓고는 이제 와서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다니 엄마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아? 건방진 소리 하지 마! 나는 네 부모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를 가족 취급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래, 내가 딱히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되지도 않는 부당함에 예의에 하면서 따를 정도로 둔하지도 않아. 나를 그런 취급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는 게 낫겠어.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설마 진짜로 연을 끊을 생각이니? 그래, 그렇다고 말했잖아. 마침 잘 됐네. 엄마도 나랑 연 끊고 싶었다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거짓말 마. 유나한테 다 들었으니까. 내가 이사 갔을 때 진짜 가족끼리만 지내게 되었다면서 기뻐 날뛰었다더만. 아니, 그건 오해야. 어차피 나는 아빠가 쓰러진 사실도 못 전해 듣고 엄마한테 잘 지내냐는 한마디조차 못 듣는 년이잖아. 있으나 마나한 존재지 뭐. 아니야, 너도 내 소중한 딸이라고. 지금까지 소홀히 대한 건 사과할게. 그러니까 좀 봐줘라. 지금은 너 말고 또 의지할 사람이 없어.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면 뭐든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옷이든 액세서리든 차든 뭐든 유나한테 사준 것만큼 똑같이 사줄게. 그니까 제발 좀 도와줘. 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신들한테 그런 거 받고 싶지도 않아. 뭐 유나를 그따위로 키운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가 죽든 아니면 죽기 살기로 일을 하든 해야지 어쩌겠어? 나는 연 끊을 거니까 이제는 알아서들 해. 그렇게 말하지 마. 부탁이야, 유주야. 이야, 드디어 내 이름이 기억났나 봐? 집 나간 지 몇 년 만에 완전히 까먹은 줄 알았지. 뭐 이미 늦긴 했지만 말이야. 그럼 잘 지내.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도 유나는 나는 부려먹으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소리를 하며 일하기를 거부하면서 완전한 백수가 되어 핸드폰 게임에 빠져 소액결제만 왕창하면서 엄마가 알바로 번 돈과 아빠 연금만 갉아먹고 살고 있다고 한다. 아빠는 우반신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 병간호를 해주는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해본 적도 없는 알바와 아빠 간호, 일도 안 하고 노는 유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긴 한데 슬슬 한계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다. 나는 엄마랑 유나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고 혹시 몰라 핸드폰까지 바꾸고 회사 근처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갔다. 이사하는 김에 친구에게서 고양이도 분양받았다. 지금은 고양이도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유준아, 너 민이랑 이혼한다는 게 정말이니? 아, 엄마, 그럴 생각이야. 그래, 얘 잘 생각했다. 그게 정답이지. 민이 걔는 우리 집안 며느리로 영 안 어울렸잖니. 3년이나 지났는데 애 하나도 못 낳고. 그런 애물단지는 필요도 없지. 그래, 잘 생각했어, 아들.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아, 참, 엄마가 참한 상대 알아왔거든? 다음에 오면 소개해줄게. 혜린 씨라고 엄마가 다니는 취미교실 선생님 손녀야. 지금 딱 20살이래. 그렇게 어리면 애도 분명 금방 생길 거야. 집에 내려가긴 힘들어. 어머, 왜? 그야 지금 회사도 다니고 있고 이혼한다고 해서 회사 휴일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아, 그렇지. 그래, 엄마가 착각했다. 너무 앞서 나갔나 봐. 그럼 연말 연초쯤에 일이 내려오는 거니? 그럼 그때 맞선 준비 해둘게. 됐어. 어머, 왜? 30대 이혼남을 20살한테 소개해주는 게 말이 돼? 상대한테 실례잖아.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애니까 괜찮아. 됐다니까. 에이, 그런 말 말고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봐. 집에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엄마 멋대로 약속 잡고 그러지 마. 알았어, 아들. 그럼 날 정해지면 엄마한테 알려줘. 아들, 슬슬 집에 내려올 날짜 좀 엄마한테 알려줘. 왜? 엄마가 맞선 준비를 해놔야지. 맞선? 아, 왜 전에 얘기했잖아. 취미교실 선생님 손녀 혜린 씨. 멋대로 약속 잡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상대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반응 완전 좋던데? 본인은 그럴 마음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런 말 말고 이런 건 말이야. 얘기가 잘 흘러갈 때 얼른 진행해야 탈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엄마뿐이야. 나한테는 민폐야. 아들도 참 솔직하지 못하다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얘 20살이야, 20살. 그쪽에서 이혼했어도 괜찮다고 그랬다니까. 분명 내 아들이라서 믿고 허락한 걸 거야. 뭐 상대방한테 말 못할 사정 있는 거 아니야? 얘 그런 말 하면 못 써. 곧 네 아내 될 사람이랑 장인 장모님한테. 맞선도 안 봤는데 비약 좀 하지 마. 그 정도로 엄마도 그쪽도 의욕이 넘친다는 소리지. 어쨌든 맞선 얘기 꺼내면 집에 안 내려갈 줄 알아. 얘 유준아, 네가 그러면 엄마가 뭐가 돼? 그럼 야근해야 되니까 연락 그만해. 유준아, 그럼 우리가 알아서 날짜 잡는다.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그날에 꼭 와야 된다. 아들, 지금 기차 탔니?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이 맞선 날이잖니. 우리 아들 오랜만에 보는 것도 좋고 이제 곧 손주하는 날이 머지않았으니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나 안 갈 건데? 맞선 얘기가 나올 동안에는 안 간다고 했잖아. 유준아, 잠깐만. 지금 네 맞선 때문에 엄청 비싼 고급 한정식집 예약해뒀단 말이야.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실례잖니. 유준이 네 고집으로 맞선을 파토내면 어떡해. 내 고집이 아니라 엄마 고집이겠지. 내 고집? 내가 맞선 생각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 혼자서 얘기를 진행시켰잖아. 맞선 생각 없다는 게 고집이란 거야.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거부권은 없다는 소리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일단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 아들,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늦어도 괜찮으니까 오기만 해. 엄마 체면 세워준다고 생각하고. 아, 이렇게 황소고집이라 어쩔 수가 없네. 그럼 와준다는 소리지? 엄마, 나 맞선 못 봐. 숨기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갈까봐 그냥 말할게. 뭔데? 나 민이랑 재결합했어. 재결합이라고? 대체 무슨 말이야? 민이랑은 이혼했잖아. 근데 웬 재결합이야? 이게 말이 되니? 이상할 게 뭐 있어. 서로 충분히 얘기 나누고 결정한 일이야. 유준아, 너 대체 무슨 생각이니? 섣불리 결정하지 마. 지금 당장 이혼해. 혜린 씨가 훨씬 젊고 좋잖니. 20살 아가씨인데. 나이는 상관없어. 아내로 맡고 싶은지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도 애도 못 낳는 여자는 안 돼. 민이 임신했어. 뭐?
정말로? 미니가 정말로 임신했니? 응, 진짜 임신했어. 어머나, 그러면 뭐하러 이혼을 했어? 계속 같이 살아도 될걸. 미니가 임신할 수 있었던 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가능했던 거야. 스트레스? 3년이나 애가 안 생기길래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둘이 산부인과에서 불임 검사를 했는데 우리 둘 다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거든. 남은 이유는 미니가 받은 스트레스뿐이었던 거지. 무슨 스트레스? 미니가 심한 스트레스 받을 일이라도 있었니? 엄마는 아예 자각이 없구나. 내가 왜? 미니의 스트레스는 다 엄마 때문이라고. 뭐? 내가? 대체 왜? 뒤늦게 미니가 나한테 털어놨어. 엄마가 시집살이 시켰다며? 어머, 아들, 그런 적 없어. 첫 결혼 때도 그랬잖아. 그때 이혼하겠다 난리가 났을 때 엄마는 반성도 안 했지? 그래, 뭐 그때 엄마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해. 같이 살아서 그런지 서로 싫은 점이 자꾸 눈에 걸려서 그랬어. 그런데 미니한테 그런 짓은 안 했어. 미니랑 같이 살지도 않았잖아. 아니, 방법만 바뀐 것뿐이지 시집살이란 건 변함없어. 엄마는 모른다니까. 내가 미니한테 대체 뭘 했다는 거야? 메시지랑 전화로 괴롭혔지. 미니한테 매일같이 전화해서 임신 강요하고, 전화 안 받으면 메시지로 또 임신 강요하고, 그것도 무시하면 굳이 2시간이나 기차 타고 와서 미니를 거실에 앉혀놓고 임신 강요에 설교까지 했잖아. 결국 전화나 메시지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또다시 임신 강요가 반복된 거지. 이게 무슨 메비우스의 띠야? 게다가 생리는 했는지 매달 물어보고, 관계를 했던 날도 빠짐없이 보고하라고 하고.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엄마가 손주 좀 보고 싶어서 그랬지. 너희도 아이 가지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도 힘을 보탠 것뿐이지. 엄마, 그게 스트레스의 원인이야. 아이가 안 생겨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매일 득달같이 임신 강요나 하니까 당연히 같이 안 살아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그래도 스트레스가 불임의 원인인 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얘기야. 예, 그래도 이제 임신했으니까 된 거지. 이제 됐긴 뭐가 돼. 설마 이 기회에 같이 살자고 할 생각은 아니지? 어머, 얘가? 미니는 남편 어머니니까 나쁜 소리 하기 싫어서 꾹 참고 견뎠어. 난 또 내 아내를 혼자서 견디게 했구나. 분가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참을 때도 있는 거지. 참는 것도 정도가 있어, 엄마. 엄마 시집살이는 도를 넘었어. 그럴 생각은 없었어. 자각 없이 저지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이제 더는 못 참아. 난 더는 미니를 잃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일에는 상관 마, 엄마. 유준아, 그래도 오늘 맞선은 가야지. 결혼한 사람이 맞선을 보는 건 결혼 사기 아니야? 그래도 뭐 어쨌든 혜린 씨도 안 올걸? 왜? 그쪽도 부모님이 억지로 맞선을 강요했나봐. 뭐? 본인이 꼭 맞선을 보겠다고 했다던데? 그런 말 한 적 없대. 뭐라고? 맞선 얘기를 3일 전에 처음 들었다나봐. 이혼한 아저씨는 역시 싫었는지 직접 거절해야겠다 싶어서 내 지인들을 계속 찾았대. 그래서 어제 혜린 씨랑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어. 지금은 동거 중인 남자친구도 있다던데? 뭐라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자세한 사정은 나도 몰라. 들을 필요도 없고. 어쨌든 나는 이미 기혼자고 혜린 씨 본인도 거절한다고 했으니까 이 맞서는 끝이야. 그럼 결국 엄마랑 혜린 씨네 부모님만 좋았던 거지. 말도 안 돼. 그럼 그렇게 알고 나랑 미니는 엄마 전화번호 차단할 거야. 잠깐만, 유준아. 일단 아빠 연락처는 남겨놓을 테니까 용건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유준아! 차단할게. 이번 맞선은 아빠에겐 비밀로 하고 진행된 모양이에요. 제가 아빠한테 미니 일도 함께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엄마한테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셨죠. 평소 조용하신 아빠도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셨나봐요. 그리고 엄마가 다니는 취미교실의 선생님 혜린 씨의 할머니 말인데요. 금쪽 같은 손녀가 울고불고 사정을 설명하자 화가 크게 나셔서 혜린 씨네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불러 몇 시간이나 설교를 하셨다네요. 아빠와 선생님께 혼쭐이 난 엄마는 취미교실을 관두고 의기소침해지셨죠. 동시에 그렇게나 바라던 손주를 안을 수 없게 되자 엄마는 그저 후회 속에서 지내고 있답니다.